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의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등위 접속사하고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 나뉘는데, 등위 접속사를 썼을 때와 종속 접속사를 썼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이러한 문장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장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처럼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장을 등위 접속사인 and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은 이렇게 나란히 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확인을 해도 문장은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즉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연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속 접속사로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자, 종속 접속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문장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있는 문장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when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아닌 종속 접속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자, 요 안에, 즉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 안에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문장에 이쪽에 있는 문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크게 문장 하나인데, 그럼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 뭘로?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큰 문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또 다른 문장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문장과 이쪽에 있는 문장이 겉으로도 두 개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 형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시간의 종속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해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 문형인데, 자, 이쪽에 있는 문장이 이쪽 문장으로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사 역할. 그러면 부사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영어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배우는 시간의 종속, 즉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 되는 when이라든가 아니면 while이라든가, 자, 이러한 접속사가 달라붙어 줌으로써 얘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이 문장이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이 돼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제 뒤로 가서 또 배우게 되는데, 자, if라든가 unless, 자, 이와 같은 접속사가 달라붙게 되면 똑같이 부사로는 쓰이는데 의미가 조건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조건. 또 하나는, 자, although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와 우리 even if 자, 이와 같은 접속사가 달라붙으면 이와 같은 접속사가 달라붙으면 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일부가 되면서 똑같이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 역할을 하더라도 얘는 뭐를 나타낸다?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ecause라든가 as가 이와 같은 접속사가 달라붙게 되면, 자, 똑같이 부사 역할은 하지만 얘는 의미상으로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문장에 부사, 즉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얘네들이 달라붙게 되면 나란히 연결하는 꼴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사가 뭐냐?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를 사용했을 때 두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요 형태를 잘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프린트로. 자,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속절과 주절은 뭐냐? 자, 이쪽에 있는 이 문장이 주절이고요. 즉, 겉으로, 이제 바깥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즉, 눈으로 보이는 큰 문장, 요거를 주절이라고 그러고, 종속 접속사가 달라붙어 있는 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그럽니다. 종속절은 말 그대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이 문장이 이 주인, 이 문장, 주절이 되고 있는 이 문장의 일부로서 필요한 부분을 담당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부사절이다 보니까 이 주인이 되는 이 문장이 필요한 게 뭐냐? 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접속사라는 그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영어에서는 문장을 뭘 문장이라 그러냐면 주어와 동사 관계를 유지하면 이것을 문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어나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보어와 목적어는 문장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서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인데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한데도 없다. 이거는 불완전하다라고 하지 이것이 문장이 아니야 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되려면 무조건 주어 동사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 뒤도 주어 동사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연결시키는 다른 문장도 주어 동사 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등위 접속사든 종속 접사든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문장이 오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장이 안 오면 그건 접속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요거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의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 이미 여러분들이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접속사들인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en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느냐?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씩 달라질 뿐이에요. 자,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while인데, 자, while은 무슨 뜻이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보통 이 접속사가 사용되면 이 뒤로 나오는 주어 동사는 보통 뭐가 많이 된다? 주어하고 비동사 플러스 ing, 즉 동사 부분이 진행형이 많습니다. 진행형.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 as가 있는데 as는 뭐뭐 할 때라고 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as는 결국 when의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as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as가 나왔을 때, 접속사 as가 나왔을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얘가 어떠한 뜻으로 쓰고 있는지. 자, 부사절, 즉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자, as가 나왔을 때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뜻이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nce가 있습니다. since. 자, 이 since도 자, 뭐뭐 이래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 얘기가 나올 때, 자, 주절이죠. 여기는 지금 종속절이니까 주절은 보통 어떤 시제를 나타내느냐? 주절은 보통 완료 시제가 많습니다. 왜냐? 자, 완료 시제에 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속적 용법에는 since라고 하는 요 종속 접속사가 따라 붙게 돼요. 그래서 자, 이 since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그 옆에 있는 주절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til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till은 until과 같은 뜻으로 써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 after는 뭐뭐한 후에.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after는 접속사로도 접속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자, after가 이와 같은 after가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여기에는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ing를 달아서 동명사로 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꼴이 명사나 ing라면 얘는 전치사고, 얘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주어 동사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after 말고 before입니다. 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인데, 이 before도 마찬가지. before도 전치사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뒤에 명사나 ing 이러한 단순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무조건 주어 동사 관계를 무조건 맺어야 됩니다. 즉 접속사는 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사용된 이후에도 이 뒤쪽으로는 반드시 주어 동사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만 하나 더 발전을 하면, 우리가 듀어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while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듀어링과 while은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얘하고는 품사 자체가 달라요. 듀어링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뭐가 와야 된다?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되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똑같은 시간을 나타내더라도 얘는 접속사예요. 전치사로 쓰는 게 아니라 접속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 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어떤 게 접속사고 어떤 게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지 그 뒤의 모습을 보고서 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나와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자, 부사절은 자,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자,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통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사용된 이 종속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아도 미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when she will come 했습니다. she will come. 자, come home 했어요. 자,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조동사 will을 썼는데,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에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will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뒤에 있는 주절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will 자, start the party 했습니다. start 그 다음에 the party 했습니다. 자,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뭐 하겠다? 파티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종속절에 will을 쓰지 않아도 주절에 이미 뭐가 있다? will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데 굳이 종속절에까지 will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쓰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다? 주절이 이미 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속절에서조차도 여기를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will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절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주절에 이게 없이 사용이 된다면 여기는 will을 써야겠죠. 그러나 얘가 종속절,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로 사용될 때는 이미 주절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종속절에서는
굳이 will이라고 하는 미래형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접속사 since가 이끄는 종속절에는 과거 시제, 주절에는 현재 완료 시제.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since, 종속절 since가 시간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미 주절에는 무슨 시제?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짝꿍입니다. 짝꿍.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눈에 보이면 반드시 뒤쪽에 since라든가 for 같은 것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since가 눈에 보인다,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것도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반드시 주절에는 완료 시제가 쓰여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 시제 쓰이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문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learned English 했습니다. 자, have learned. 자, English. 자, have pp니까 이거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해석을 할 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넣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를 한번 볼게요. 자, since I was 자, 6 했습니다. 자, 내가 몇 살 때? 내가 6살 때 이후로니까 자, 내가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그 시기, 첫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공부해오고 있는데 since를 쓰는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 즉 그 과거를 묻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것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 즉 언제 시작했냐, 그것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명심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어 그래머로 갑니다. 자, 1번 볼게요. When Adam saw Eve 했습니다. 자, 아담이 saw Eve. 자, Eve를 보았을 때. 자, 부사절이다 보니까 문장 맨 앞에 와서 문장 맨 앞에 부사절이 오게 되면 뒤에 반드시 콤마를 찍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독해를 할 때에도 문장 맨 앞에서 콤마 찍는 건 형태가 어찌 됐든 간에 얘는 무조건 부사로 보시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when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부사절의 위치는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자유로운데 앞에 오게 되면 무조건 콤마 찍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서 콤마 찍으면 무조건 부사입니다. 부사. 자, he was filled with love 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for her, 그녀에 대한. 자, 두 번째입니다. while we were eating 했어요. 아까 while이 오게 되면, 종속 접속사 while이 오게 되면 보통 그 뒤로 나오는 문장은 진행형이 많다라고 그랬죠. 왜? 뭐뭐 하는 동안, 어떤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이 뜻이기 때문에 접속사 while이 사용되면 뒤는 진행형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동안에 we didn't speak,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자, 3번입니다. as he arrived home 했습니다. 이 as는 뜻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지 이유를 나타내는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지 요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he arrived home. 자,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무슨 개념? when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his sister called him. 자, 그의 여동생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 4번. Jack had learned. Jack은 had learned 했습니다. 그 다음에 his own business인데 이때 learn은 달리다가 아닙니다. 뒤에 business. 자, 이때는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learn이 무조건 달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 Jack은 그의 사업을 쭉 과거에서부터 현재 완료 썼으니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경영해 왔습니다. 자, since. 자, since가 나왔는데 뭐뭐 이래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since는 처음 과거에 시작한 그 시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was 20. 그가 20살 때 이래로 계속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the man sat on the hill 했습니다. 그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자, until the sun set. 자, 태양이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자,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 자, 6번에 after he graduate 했습니다. 그가 졸업한 이후에, 자, after, 이후에. 그런데 after는 전치사로도 사용되고 접속사로도 사용되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아, 접속사로 사용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graduated, 그가 졸업한 후에 he got a job in a bank, 그는 은행에서 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before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고 주어 동사 관계가 안 오면 얘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you buy a car. 네가 차를 사기 전에 you have to check. have to는 조동사죠. 뭐뭐 해야만 한다. 너는 체크해야만 해. Your credit. 너의 신용을 체크해봐야만 해. 체크해봐야만 해. 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G를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굉장히 조금 말은 단순한데, 거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자, while I was sleeping 했습니다. 자, while. 자, I was. 자, sleeping. 자, sleeping. I didn't. 자, I, 콤마 찍고, I didn't. 자, hear anything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문장 맨 앞에서 콤마를 찍게 되면 부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와 동사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부사절입니다. 또 하나, 접속사가 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자,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sleeping, 즉 동사의 ing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밖에는 못 찾아요? 진행형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g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에서 왔다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 주어도 생략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같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다르다면 이거 생략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절의 주어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고 그 다음에 비동사고 그 다음에 뒤는 뭐다? ing. 그러면 ing는 당연히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 진행형에서 왔기 때문에 이 둘을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아, 생략했다는 얘기는 얘랑 같기 때문에 생략했구나. 그 다음에 슬리핑이니까 아, 이 앞에는 진행형에서 왔으니까 비동사가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생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다 생략해서 ing만 남다 보니까 얘가 뭐처럼 보입니까? 자,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 즉, 분사 구문은 원래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 여기서 분사 구문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절에서 주어와 동사 관계를 끊어놨을 때, 즉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자, 동사의 ing 형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요 부사절을 간단하게 주어 동사 관계를 끊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 그래서 분사 구문은 여러분이 분사 배울 때 따로 배우게 되는데, 분사 구문을 따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은 부사절에서 주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뭘로 간다? 분사 구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서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인, 즉 부사절을 나타내는데 요거에 대해 이러한 접속사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접속사를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문장 독해를 하게 될 때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접속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해 두셔서 독해를 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